안녕하십니까. 오늘 저희 전자상거래 관리사, 운용사에 대해서 강의를 하게 될 박성택입니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해서 전자상거래 운용사하고 그다음에 전자상거래 관리사 2급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부분 이론 부분입니다. 그리고 오늘 양이 상당히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좀 빨리 좀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간단하게 전자상거래 관리사가 왜 주목을 받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전자상거래라고 하는 부분들은 제가 첫 시간에도 말씀드리긴 했죠. 이 정보통신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서 비즈니스의 어떤 차별화가 좀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었다고 했었죠. 그래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라는 것은 뭐 소비자 주도 시장으로 바뀌고 있다고 하는 부분들. 이제 소비자 주도 시장으로 가고 있는데 이 가고 있는 부분에서 어떻게 하게 돼요? 이 IT라고 하는 부분들이 가장 큰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전자상거래 같은 경우는 특히나 2000년부터 시작되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전자상거래 관리사는 2000년에 시행이 되었고요. 전자상거래 운용사는 2002년도부터 이제 시행이 된 그 자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자상거래 분야의 최고의 관리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인터넷 비즈니스와 관련된 경영 또는 기술 그리고 마케팅 능력을 평가하는 국가기술 전문 자격 시험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전자상거래 관리사 시험 과목을 보시게 되면 특히 1급하고 2급이 되어 있고요. 총 과목 수가 이제 5과목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1급하고 2급의 차이가 뭘까라고 보시면 간단합니다. 1급 같은 경우는 실제 5과목에 이제 100문항 정도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 2급 같은 경우는 총 80문항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조금씩 요하는 문제들은 조금 틀립니다. 이제 세부적인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뒤에서 좀 설명드리긴 하겠지만 그 내용이 틀리긴 하겠지만 거의 2급을 취득하면 1급 정도는 취득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자격이 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급, 1급은 거의 필기 자체는 같이 공부하셔도 큰 문제가 없고요. 특히나 이제 1급 같은 경우 실기 시간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방송에서 처음으로 이제 오픈하는 그런 부분들도 좀 있는데 실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이제 1, 2년 전에 이제 그 문제를 좀 가지고 와서 이따가 이제 뒤에서 마지막에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할 텐데요. 특히나 중요한 것이 이 실기 같은 부분들도 필답형입니다. 이게 서술형이겠죠. 논술형. 이 형태로 시험 문제가 되어 있고 여기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100점 만점이 되어 있고 시간 자체가 정해져 있고 그 정해진 시간에는 문제를 풀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잘 보시면 되고 특히 이제 실기 같은 경우 이 부분은 이제 다른 교수님께서 설명을 드리긴 하겠지만 실제 전자상거래에 대한 어떤 구축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리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운용사, 제가 이제 운용사 먼저 할 텐데요. 전자상거래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과 기능을 가지고 전자상거래 관리사 업무를 보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장 하위 단위가 전자상거래 운용사, 그리고 그 위에가 전자상거래 관리사 2급, 그리고 전자상거래 관리사 1급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운용사, 관리사 2급, 관리사 1급이 있다. 관리사 1급이 가장 좋은 거겠죠. 그러니까 가장 제일 높은 그 윗부분이고 그다음에 관리사 2급, 그리고 운용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운용사 같은 경우는 이제 전자상거래 관리사의 보조를 할 수 있는 자로서 실제 지식과 기능을 평가하는 국가 기술 자격 시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전자상거래 운용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하고 그다음에 이제 전문대에 이제 그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학과 및 학과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누구나 시험을 볼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출 수 있는 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시험은 간단합니다. 필기시험 같은 경우는 총 3과목으로 되어 있고요. 각 과목별로 20문제씩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일반, 전자상거래 일반, 컴퓨터 및 통신 일반 이렇게 되어 있고요. 실제 시간은 60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론 자체는 뭐 기출문제나 이런 거 많이 풀어오시게 되면 크게 어려운 부분들이 없는 부분들이 있고요. 실기 같은 경우도 아까 2급처럼 마찬가지 실제 플랫폼 가지고 해서 구축을 하는 그 부분들입니다. 이 부분은 실기에 대한 부분들은 그러니까 운용사하고 전자상거래 2급의 실기에 대한 부분은 이제 다른 교수님께서 아마 설명을 드리실 겁니다. 그래서 전자상거래 운용사 직무에 대해서 제가 이제 실제 들어가서 이제 확인한 내용들인데요. 어떻게 되냐면 전자상거래 운용사라고 하는 부분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웹 프로그램과 디자인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활용해서 인터넷을 통한 상품과 서비스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방식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직무 이 자체가 바로 전자상거래 운용사에서 요구하는 그 직무라고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내용이 좀 작게 나와 있긴 한데요. 실제 이 부분도 대한상공회의소의 자격평가 사업단에 들어가 보시면 구체적인 내용이 한글 파일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좀 이렇게 가지고 와서 간단하게 이제 집어넣은 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 인터넷 일반이라고 하는 부분이 20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인터넷의 활용, 그 정보에 대한 검색, 실제 문제들이 있죠. 번호들이 다 있죠. 인터넷 활용이 7이라고 돼 있죠. 실제 저건 7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활용에 대한 문제가 7개가 나온다.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있죠. 인터넷 접속 및 서비스의 활용, 인터넷 윤리 이런 내용들이 좀 있죠. 보시는 것처럼 그러면 인터넷 접속 개념, WW, 서비스의 개념, 네티켓, 정보 윤리, 개인 보호 그리고 요거는 이제 최근에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된 게 2018년에 시험부터 적용이 된 부분들입니다. 기존에 없던 내용이 추가된 거겠죠. 사이버 범죄, 인터넷 중독 최근에 좀 이슈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좀 들어가 있고 정보 검색에 대한 부분들도 세 문제인데 이 두 군데서입니다. 정보 검색의 기본적인 개념 또는 방법.
또 뭐 검색 엔진의 종류, 특징 이런 것들 같은 경우도 이제 나와 있는 부분들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웹 프로그래밍과 웹 표준에서도 7문제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보시게 되면 어떤 것들을 저희가 묻고 있냐면 아주 기본적인 개념, 특징 이런 것들을 좀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어렵지 않게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전자상거래 일반 같은 게 일반적인 전자상거래 일반이죠. 제가 앞서 첫 시간에 제가 설명드린 지금 두 번째 시간이지만 첫 시간에도 설명드렸던 전자상거래 전반적인 개념들입니다. 유형, 거래 특징, 유형이라고 하는 게 좀 B2B, B2C, 뭐 G2C 이런 내용들이 있었잖아요. 그 내용들, 인터넷과 전자상거래 개념, 프로세스, 뭐 물류관리, 배송, 결제 보안 이런 내용들, 인터넷 마케팅 이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거기에 이제 포함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제 전자상거래 일반 같은 경우는 특성화고에서 과목에 있더라고요. 책도 이렇게 있기 때문에 거기 안에 있는 책에 있는 내용만 충분히 학습하셔도 학습하실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이제 컴퓨터 및 이제 통신 일반들이 있죠. 이 부분도 상당히 좀 어렵게 좀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이제 보는데요. 실제 10문제 나눠져 있습니다. 물론 이게 서버라든지 컴퓨터 바이러스라든지 여기 나와 있는 컴퓨터 시스템 같은 게 상당히 쉬워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나 쉽게 이렇게 이제 요것들은 많이 어렵지 않게 학습을 하시고 시험에 응시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인터넷 이해, 정보통신 이해 같은 경우는 실제 총 4개밖에 없죠. 세세분리가 4개밖에 없는데 문제는 10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내용들이 예를 들면 인터넷 기술이라고 하는 자체가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인터넷에 관련된 뭐 TCP 또는 IP 또 OSI 뭐 7계층이라든지 다양한 유형들이 있겠죠.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또 이렇게 묻는 지식을 묻는 그런 내용들이고 또 관련 산업이 되었던 정보통신 구조도 엄청 많잖아요. 링 구조라든지 버스형 구조라든지 상당히 많은 유형들이 있다 보니까 과연 어디서 이렇게 출제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기출 문제라든지 실제 전자상거래 운용사 같은 경우는 그 시험 대비 교재들이 있습니다. 특징에 나오는 것들인데 그 교재에 있는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보시고 제가 봤을 때는 기출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시는 것이 실제 시험을 대비하실 때 상당히 편하게 대비할 수 있습니다. 기출 문제가 다 오픈되어 있습니다. 프린트 좀 하셔가지고 그 기출 문제를 풀어보시고 유형들이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구나. 왜냐하면 시험 출제위원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내시긴 하겠지만 유형들이 거의 비슷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매번 차시 어떤 난이도에 약간 좀 차이는 있겠지만 거의 비슷한 유형의 문제들을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최근 뭐 3년 또는 2년간의 어떤 기출 문제를 풀어보시고 이론을 하신 다음에 실제 적용을 하시게 되면 누구나 쉽게 합격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이제 구분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내용은 이제 제가 여기 나왔던 것처럼 전자상 운용사는 그럼 과연 어떻게 낼 거냐. 그러니까 만약에 시험 대비 교재가 있다. 만약에 이제 이렇게 여기처럼 뭐뭐 다다 이렇게 해서 서술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같은 경우는 약간은 이제 개주식으로 해서 뭐뭐 했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끝나는 경우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다라고 했을 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주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TCP/IP를 통해서 인터넷 간에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토콜 및 즉 통신 태계를 얘기한다. 쭉 나와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로 해서 WW는 하이퍼텍스트 형태로 쭉 나와 있겠죠. 그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메뉴바, 웹페이지 디자인 같은 경우는 메뉴바에서는 이런 버튼 모양을 하고 어떤 형태를 취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고 말아야 되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다. 예를 들면 너무 많은 이미지, 과도한 그래픽 이미지를 사용하게 되면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는 거겠죠. 이렇게 나오는 것들. 그리고 경영 주체에 따른 전자상으로 분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B2B냐, B2C냐, C2C냐, C2C냐 이런 하는 내용들이 있겠죠.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 마찬가지로 전통적인 마케팅과 이마케팅. 그러니까 전자상거래에 보면 기본적으로 마케팅에 대한 설명들이 있습니다. 운용사가 되었던 관리사가 되었던. 그러면 전통적인 관점에서 마케팅하고 이마케팅, 그러니까 인터넷을 활용한 마케팅 또는 인터넷 마케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마케팅에 어떤적인 차이가 있는지. 이가 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도 결국은 시험에서 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시험 대비 교재라든지 또는 괜찮겠지만 전자상거래 교재에서 물론 대학생이라고 한다면 전자상거래에 대한 교재들이 있잖아요. 그런 교재들을 한 권을 잘 뭐 너무 옛날 교재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옛날 교재들 같은 경우는 기술이나 이런 기법이 이런 것들이 다 옛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최근에 나온 것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나온 뭐 2015년 이후가 좀 좋겠죠. 뭐 16년, 17년 뭐 이렇게 해서 계속 나오는 교재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대학에서 많이 활용하는 교재들이 있다고 검색을 한번 해보시고 그런 교재들, 외국 교재들과 한국 교재들 같은 경우를 한국으로 선택해서 공부를 해보시면 거기 안에서 많이 내용들이 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교재들을 보시면 되고 전자상 운용사 같은 경우는 별도 이제 교재들이 따로 없으니까 시험 대비라든지 이런 교재들을 통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도 실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겠죠. 또는 파이어월이라고 해서 방어벽 같은 경우도 실제 뭐 IDS나 이런 내용들이 좀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방어벽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들을 쭉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걸 통해서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잘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애드웨어, 스파이웨어 이런 것 같은 경우도 최근에 가장 많이 나오고 있죠. 랜섬웨어라든지 이런 기능들. 왜냐면 아까 보면 바이러스나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최근에 어떤 기법들이 좀 있는 건지. 예를 들면 뭐 저희가 뭐 스피잉이라든지 또는 파밍이라든지 그러니까 저희가 요즘 보면 문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법들에 대한 것들. 최근에 좀 이슈가 되고 있거나 좀 논란이 되고 있거나 이런 기법들은 항상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왜냐면 이거는 교재에도 없어요. 왜? 기존에도 이제 뭐 랜섬웨어는 있겠죠. 그렇지만 만약에 아주
가장 최신에 나온 기법이다. 그럼 그 책이 개정되는데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반영을 못하게 되겠죠.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략하게 시험 문제를 간략하게 빨리빨리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인터넷 일반 문제다. 그러면 이게 실제 시험에 문제 나왔던 기출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음 중 웹페이지 디자인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는 것 또는 뭐 가장 올바르지 않는 것, 가장 올바른 것 이렇게 해서 올바르지 않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인데 정답 몇 번일까요? 바로 3번이요. 과다한 그래프를 사용하면 안 좋다라고 했죠. 너무 많이 사용하다 보면 페이지 로딩 속도나 이런 것들이 느려지기 때문에 결국은 소비자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음 인터넷 중독 예방 지침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는 것 이런 것들. 그러니까 중독이라는 게 인터넷에 빠져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딱 보시게 되면 쉽죠. 가족과 접촉하는 기회를 자주 갖는다. 인터넷을 활용해서 그럼 인터넷을 더 많이 활용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떨어져 있는 경우는 어쩔 수 없겠죠. 그래서 가장 올바르지 않다라고 한다면 가장 이 중에서 올바르지 않는 걸 얘기하는 거니까 나머지 것들에 비해서. 그래서 이런 특히나 이제 전자상거래 관리사 운영사 쪽에서는 이게 가장이란 많이 들어서 가장 올바르지 않다 또는 가장 올바르다 이렇게 시험 문제를 좀 많이 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자상 일반 같은 경우는 ECRM의 뭐 정의로 올바르지 않는 거, 일렉트로닉 CRM을 얘기하겠죠. 고객관계 관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정답은 2번이게 신규 고객이 아니에요. 기존 고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CRM이 고객관계 관리를 얘기하겠죠. 여기 아시다시피 다 이렇게 세부적으로 플레임을 써주진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CRM 하면 그냥 고객관계 관리를 얘기하는 거구나라고 이가 붙으면 그냥 일렉트로닉을 얘기하는 거, 웹을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전자지불이라고 해서 저희가 전자화폐 이런 거 많이 쓰고 있잖아요. 카카오페이나 이런 것처럼 특징으로 올바르지 않는 것 이런 것도 있죠. 실명제 운영되면 안 되죠. 아시겠지만 비트코인 이런 것도 실명제로 운영되나요? 물론 그런 움직임이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도 잘 보시면 되고 또 B2B 전자상거래 조달 프로세스 순서로 올바른 것이라고 되어 있죠. 이것도 정답은 1번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이미 기출문제로 다 나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 좀 빨리 넘어가는 게 기출문제 오시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는 내용들이고요. 근데 컴퓨터 통신 일반에서 다음 중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용어 가나로 이렇게 돼 있죠. 괄호가 쭉 있습니다. 이것은 에릭슨이 개발한 뭐 근거리 무선 통신이다. 휴대폰에서 활용된다. 딱 봐도 일반적으로 최근에 많이 쓰이는 기술들입니다. 바로 뭘까요? 정답은 블루투스가 되겠죠. 이렇게 간략하게 보실 수도 있고 또 다음용 컴퓨터 구성조사 그 내용이 올바르냐 이거 보조기억장치, 주기억장치 이런 것들을 많이 알고 있는 계시는 그 부분들이겠죠. 올바른 것은 뭐예요? 입출력 장치는 바로 이제 마우스를 얘기한다. 나머지는 다 틀린 그런 부분들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기본적인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아실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전자상거 운용사는 쉬워요. 상당히 어렵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실기하는 부분을 좀 더 공부를 하셔야 되겠지만 이론 같은 경우는 기존의 그 시험 대비 교재라든지 이런 내용을 좀 보시고 그다음에 실제 문제를 통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보시게 되면 어렵지 않게 누구나 쉽게 이론을 합격할 수 있습니다. 이 전자상거 운용사나 관리사 같은 경우는요. 이론을 먼저 시험을 봐요. 그걸 합격을 해야 실기를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한 달 정도 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이론 공부를 먼저 하시고 한 달 정도 텀이 있을 때 실기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응시를 하시게 되면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기출 문제를 많이 풀어봐라. 기출이 오픈돼 있어요. 너무 옛날 문제 푸시면 안 돼요. 지금 다 사지선다잖아요. 이게 이제 최근에 바뀐 거거든요. 그전에 오지였습니다. 상당히 어렵겠죠. 물론 이제 전자상거래 운용사는 이제 사지였지만 전자상거래 관리사 같은 경우는 오지였다 사지로 다 바뀌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최근의 트렌드는 좀 약간 쉽게 출제를 하고 최근의 경향이나 이런 것들을 반영한 것은 최근의 기출 문제니까 최근에 2, 3년 전에 나왔던 2019년 기준이라 한다면 18년, 17년, 2020년 기준이란다면 18년, 19년도에 기출 문제들이 다 오픈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운받으셔서 한번 풀어보시고 기본적인 내용들은 그렇게 학습해 보시면 쉽게 적용을 좀 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전자상거 2급에 대한 직무들도 제가 간단하게 살펴볼 텐데 전자상거 2급은 1급보다는 좀 높겠죠. 운영사보다 높은 그 내용입니다. 1급보다 낮고 그래서 고객의 요구를 분석해서 이에 수반하는 각종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이거 나오는 그 인프라도 포함하겠죠.를 구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전자상거래 2급에 대한 직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 총 5과목이 있다고 했죠. 보시면 전자상거래 기획, 전자상거래 기획이 2개가 있어요. 특징적으로. 그러니까 전자상거래 기획에 인터넷 마케팅 파트가 하나 있고 전자상거래 기획에 대해서 전자상거래 전반적인 기획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전자상거래 기획 같은 경우는 총 20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실제 홈페이지 가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 자격평가 사업단에 가시면 URL 바로 그냥 검색하셔도 바로 나와요. 대한상공회의소 자격만 치시더라도 자격평가 사업단이라고 구글이나 이런 데서 바로 검색하면 제일 위에 뜨게 됩니다. 거기 들어가시면 이게 한글 파일로 다 나와 있고 구체적인 내용들이 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 7, 7, 6, 7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는 아예 문제가 6문제죠. 그러니까 나머지 같은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런 내용들이 다 그러니까 내용이 되게 많죠. 왜냐하면 전자 마케팅이라도 CRM, 데이터 마이닝, 인터넷 신상품, 고객 분석, 인터넷 광고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과목은 하나라고 하더라도 이 안에 세부적인 과목들이 상당히 많은 그런 내용들을 갖추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기획 같은 건 아까 설명드리는 것처럼 2급은 10명 이제밖에 수행이 되지 않습니다. 비즈니스 모델 최근에 추가가 된 부분들이고 여기에서 실제 여기는 5문제 출제를 하게 되어 있죠. 이렇게 딱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자상거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부분들도 실제 여기 나오는 것처럼 20문제로 이렇게 해서 구중이 돼 있고 이거 2018년 적용부터는 새롭게 사이트 이해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추가된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자상거래 시스템 운영 및 관리 같은 경우도 20문제로 되어 있고 전자상거래 서버에 대한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해서 최근에 이게 추가가 되었고 2018년부터 마찬가지 네트워크 및 시스템 보안 자체도 이렇게 새로운 내용들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2017년까지 시험 본 거 말고 2018년부터 적용된 부분들이 바로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가 돼 있고 2021년 되면 또 바뀌거든요. 3년마다 한 번씩 바뀝니다. 그럼 출제 기준이 기존의 거에서 추가되거나 삭제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 이 방송을 보시는 분이 2020년까지 시험을 보신다고 한다면 이 방송대로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 만약에 그 이후에 2021년 이후에 시험을 보시게 된다고 한다면 2020년에 이제 공개가 될 겁니다. 하반기 정도에. 그러면 그런 유형들을 보고 어떻게 좀 많이 바뀌지는 않을 겁니다. 크게 완전 확 바뀌진 않고 기본적인 내용들이 있으니까 이 내용을 토대로 보시면 되고 특히나 어려운 게 바로 이겁니다. 법. 그리고 여기는 과목이 5과목이 있잖아요. 5과목인데 과락이 있습니다. 과락이라는 건 뭘까요? 40% 미만이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총점이 60점이 넘더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하나 과목이 30점이에요. 그럼 과락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내용들을 잘 아셔서 이제 적용을 해보셔야 되겠죠. 여기 보시게 되면 총 10문제입니다. 그래서 법 같은 경우는 어렵다라고 볼 수 있지만 뒤에 보시면 생각보다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고 최근에 이게 추가가 된 겁니다. 이런 것도 소비자기본법이라든지 전자서명법, 전자금융거래법, 위치정보에 대한 것들, 지식재산법 그리고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서 5개 정도. 기존에 이제 5개 정도가 새로 이렇게 추가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면 각 여기는 10문제밖에 되지 않으니까 각 법별로 한 문제씩 이렇게 출제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법은 아시겠지만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이제 실제 그 법에 대한 것들을 좀 아시려면 그런 기본적인 내용들을 보시고 기출문제 보시게 되면 나오는 유형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런 법들을 위주로 해서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학습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보시게 되면 전자상거래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뭐 이마케팅 목표 수립 시에 뭐 ESTP 전략이 있다. ESTP는 뭐 시그멘테이션 타겟팅 포지셔닝을 얘기하는 거겠죠. 이런 내용들이 있고 과연 얘는 어떤 거든 표적 시장 선정하는 것들은 어떤 거, 세분화하는 과정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이제 시험 대비라든지 또는 교재를 보시게 되면 이런 내용들을 좀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 배너 광고의 종류도 이제 광고가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배너 등에서 특히나 뭐 정적이냐 아니면 애니메이션이냐 상호작용성이냐 이런 배너들 시험 문제도 낼 수 있거든요. 다음 중 쭉 설명해 놓고 이것이 의미하고 있는 배너는 무엇인가? 라고 이렇게 물어볼 수 있거든요. 아니면 다음 중 정적인 배너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 올바른 걸 내겠죠. 왜냐하면 짧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구분을 지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어떻게 돼요? 중간에 괄호를 쳐서 다음 글상자의 괄호 안에 아마 알맞은 용어는 이런 식으로 해서 시험 문제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통해서 충분히 보실 수 있는 내용들이고요. 근데 B2B2C 아까 B2C 뭐 C2C만 있었지만 B2B2C라든지 B2B2E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에 대한 것들 최근에 어떤 트렌드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도 잘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들은 최근에 트렌드다 보니까 최근에 한 2015년 이후 또는 16년 이후에 나온 그런 전자상거래 교재들, 뭐 개정판도 괜찮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갖다가 이렇게 해서 보시는 것이 왜냐하면 출제를 하실 때 과거 거는 너무 옛날 거잖아요. 그래서 기획이 되었던 인터넷 마케팅이 되었던 법이 되었던 건 다 최신 거로 들어가거든요. 물론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은 크게 변하지 않다니까 과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보시고 해서 이렇게 해서 학습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최신의 교재들을 좀 보시는 것이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고 관련된 전자상거래 관련된 뭐 이비즈니스가 되었던 이런 교재들도 보시는 것이 상당히 도움이 좀 될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비즈니스 모델은 뭐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또 나왔던 내용들이니까 수익 모델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있고 이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제가 가로를 쳐놓은 부분들은 결국은 뒤에 이런 유사한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린 그런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법 같은 경우 상당히 어렵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보시면 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그러니까 약칭은 전자상거래법이라고 돼 있죠. 전자상거래법이라고 돼 있지만 실제는 저렇게 길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여기 용어에 대한 정의들이 기본 나옵니다. 제가 좀 크게 해놨는데요. 용어에 대한 정의, 전자상거래란 통신판매란, 통신판매업자, 통신판매 중개, 소비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사업자. 이거에 대한 거. 다음 중 예를 들면 전자상거래법에서 의미하는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는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다음 중 전자상거래법에서 통신판매 중개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 아니면 쭉 써놓고 얘가 의미하는 것이 전자상거래법에서 의미하는 어떤 용어인지 이렇게 시험지에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용어에 대한 정의에 대한 것들은 필히 잘 알고 계셔야 되고 특히나 이런 것이요. 대통령령인지 예를 들면 정보통신과학기술부 있잖아요. 그 장관의 명인지에 따라 틀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무총리령도 있고요. 예를 들면 장관령도 있고요. 그다음에 대통령령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 차별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연도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뭐 3년 이하, 뭐 이런 것들, 5년 이하 이런 내용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에 대한 것들이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까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얘는 기출문제 풀 때 기출문제 그대로 안 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법 같은 경우는 그런 내용들을 위주로 해서 이렇게 쭉 보시겠네요. 2급이나 1급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좀 편하게 이렇게 학습하실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제가 시험 문제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문제 보시게 되면요. 이 인터넷 마케팅입니다. 기획의 인터넷 마케팅이라고 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인데요. 소비자가 주로 방문하고 체류하는 사이트나 이용하는 콘텐츠를 활용해서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하려고 하는 광고의 형태는 무엇인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형태의 광고는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해서 되어 있죠. 그래서 팝업 광고냐, 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동영상 광고냐, 또는 뭐 이메일 광고냐, 또는 스폰서십 광고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답은 바로 스폰서십 광고에 대한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만약 시험 문제 나왔다. 그럼 그대로 낼까요? 그대로 내지는 않겠죠. 뭐 그렇지만 그 어떻게 돼? 그럼 다음에는 팝업 광고라든지 또는 동영상 광고라든지 또는 이메일 광고가 시험에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면 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스폰서십 광고는 소비자가 주로 방문하고 체류하는 사이트에 이용하고자 하는 콘텐츠를 활용해서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하려고 하는 광고의 유형을 얘기한다라고 되어 있고 다음 글 상자의 괄호 안에 알맞은 용어로 해놓고 스폰서십이라고 하는 광고로에서도 실제 시험 문제를 출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아니면 어떻게 돼요? 브랜드라든지 또는 콘텐츠라든지 체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결국은 시험 문제를 변형할 수가 있습니다. 이 출제하시는 이 교수님들. 그래서 제가 이제 출제하시는 교수님들 이런 분들을 알고 계셔서 여쭤봤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촬영을 하기 전에 어떤 형태로 시험 문제를 출제가 어떤 부분을 고려를 하느냐라고 해서 이제 조언을 상당히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기출 문제를 활용한다는 그대로 낼 수 있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거의 그대로 내는 경우들은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약간 변형을 한다. 왜냐하면 이제 한정돼 있잖아요. 시험 문제가 지금 나왔다라고 한다면 2000년부터 봤으면 얼마나 많이 봤을까요? 현재까지. 물론 이제 마케팅 쪽은 많이 변하긴 하겠지만 그다음에 그 이후의 것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다 보니까 최신의 어떤 변하지 않는 기술들은 결국은 새로운 기술이나 이런 것들은 변하기 때문에 많이 바뀌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기존에 나왔던 기출 문제를 토대로 해서 변형을 해서 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번 자세히 보세요. 그러니까 어느 차시 같은 경우는 보시면 저도 이제 검토를 한번 해봤는데 보니까 틀려요. 이때 기출 문제랑 이때 기출 문제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는 오지선다로 냈지만 실제는 가로 쳐놓기도 될 수도 있거든요. 시험 문제에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렇게 해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뭐 다음 중 기술 수용 중에 조기 수용자, 얼리 어댑터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는 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올바르지 않는 거. 이런 것이 또 어렵죠. 왜냐하면 가장 올바르지 않는 것은 살짝 뭐 수치라든지 이런 것이 틀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나머지 같은 경우는 후기 구매자. 그러니까 여기 있죠. 예를 들면 그 혁신자가 되어 있고요. 그러면 여기 보는 거 조기 추종자도 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 이후 어떻게 돼요? 정기 다수, 후기 다수, 비수용자 이렇게 해서 크게 5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뭐 그림을 여기 그리지는 않겠지만 그런 형태로 이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서 그럼 어떤 것이 답이 될까요? 그러니까 가장이라고 하면 이런 것들 수치도 잘 고민을 좀 더 해보셔야 돼요. 딱 보시면 이거죠. 전체 수용자의 25%가 범위에 속해 있다. 아닙니다. 조기 수용자는 25%가 들어가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25%로 하는 자체는 정기 다수랑 후기 다수가 포함되는 그런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바로 3번이 되는 그런 부분이 되고요. 그다음 인터넷 마케팅 다음은 데이터 마이닝. 아까도 있었죠. 인터넷 마케팅 쪽에 활용 분야로 거리가 먼 것 이런 겁니다. 거리가 아주 멀대요. 그러면 투자, 금융대출, 카드 사였던 사기 발견, 그리고 생산 딱 돼 있네요. 생산 이렇게 딱 되면 데이터 마이닝이 생산하고 관련. 데이터 마이닝 어떻게 돼요? 데이터 속에서 금맥 찾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미 있는 패턴, 데이터 속에 숨겨져 있는 패턴을 찾는 거잖아요. 경향이나. 그러니까 정답은 몇 번이에요? 가장 거리가 먼 거는 생산 일정 계획 수립할 때 굳이 데이터 마이닝을 쓸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운영 및 관리가 되어 있죠. 여기 보시면 다음 글 상자에서 이게 나오죠. 설명하는 정보 구조.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 이거에 대한 정보 구조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뭐 계층이냐, 그리드냐, 데이터베이스냐, 그다음에 하이퍼 텍스트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구조는 특징으로 딱 정해져 있거든요. 정답은 뭘까요? 바로 그리드입니다. 데이터베이스 구조나 하이퍼텍스트 구조라고 하는 자체는 실제 이 정보 구조 안에서는 따로 설명을 안 하거든요. 대부분 다 뭐 계층이냐 또는 그리드냐 다른 유형들로 보통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보 구조에 대한 것들도 나오고 아니면 여기다 가로쳐서도 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죠. 그다음에 전자산 운영관리비 이제 두 번째 문제 보시면 다음 글에 설명은 용어 이렇게 돼 있어요. 주문이 발생하였을 때 뭐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발주처를 통해서 쭉 하는 일정의 기회비용이다. 그러면 이것이 무엇인가? 주문이냐, 뭐 재고 유지냐, 또는 품절 비용이냐, 또는 나오는 것처럼 자본 비용. 자본은 당연히 답이 아니겠죠. 딱 보셔도. 보시면 주문이 발생하였을 때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문제 안에서의 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딱 보시게 되면 정답은 바로 뭐냐면 품절 비용이 이렇게 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이제 그런 전자상거래 그 교재들 있죠. 최근에 나오는 그 교재들 안에도 다 있는 내용들이니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상관국 전자상거래 시스템 운영, 그러니까 운영 관리가 있고 시스템 운영 관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포렌식 원칙과 그 설명이 가장 올바르지 않는 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재현, 신속성, 무결성, 정확성. 근데 이 내용들을 아셔야 되죠. 너무 많죠, 내용들이.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정확성의 원칙이 이제 올바르지 않는 그 설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내용하고 재현의 원칙하고
거기에 대한 설명이 올바르지 않는 건 4번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부분도 나중에 이제 기출문제 나왔으면 또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죠. 바로 다음에 안 돼도 그 다음에 나올 수 있으니까 검색을 좀 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전자산업기획에서 다음 중 이거 나오면 최신 트렌드. 2018년 4분기 온라인 쇼핑 동의 설명은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보시는 것처럼 수치 같은 경우는 잘 이거 못 바꿉니다. 실제 시험에서는. 그래서 결과는 뭐예요? 정답은 여기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서비스의 증가나 감소가 어떤 것이 되는지 보통 나오니까 이런 것들도 통계청 들어가면 사이트에 다 나오거든요. 이런 내용들도 보시면 됩니다. 관련 법규에 대한 것들도 쭉 나와 있죠. 전기통신 영무와 이를 이용해서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를 제공을 매개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용어를 물어보는 거죠. 정답은 바로 정보통신 서비스에 대한 그 용어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자산업 관련 국회 보시죠. 다음 중 전자상거래 사업자 일반적인 준수사항이 아닌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래서 실적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부분이 아니냐라고 하는 거겠죠. 딱 보시면 거래 증명 등에 필요한 거래계획의 영구적인 보존 아니겠죠. 그러니까 영구라고 하는 거나 뭐 예를 들면 뭐 중간에 없앤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나오게 되면 이게 바로 정답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물론 제가 이제 짧은 시간에 이제 전자산 운용사랑 관리사 2급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 왜 이렇게 이론을 설명드렸냐면 실기도 이제 운용사고 관리사 2급만 이제 실기 파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설명을 드린 내용들이고 실제 이 부분들은 1급에서도 또 약간 연동이 될 겁니다. 그래서 내용이 쉽게 어렵진 않습니다. 근데 처음 들었던 용어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출문제를 통해서 어떤 문제 유형이 나오는지 한번 보시고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그러니까 책을 많이 본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전자상거래에 대한 그 책들이 있잖아요. 그 교재 일반 대학 교재들 그런 교재들을 한번 보시면 전반적인 내용들이 나와 있으니까 쉽게 기출문제랑 그 교재를 가지고 활용해 보시면 쉽게 전자상거래 운용사 또는 이 관리사 2급을 취득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